법에 관한 문제를 볼 건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물권법을 다 끝낼 겁니다. 일단 그 양이 많은데 문제가 20%에서 8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만한 부분은 문제만 풀지 않고 좀 정리해드릴 건 정리해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중요한 건 아닌데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5번이 답인데 집합물 이의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이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X예요. 일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집합물 위에 양도담보권이 성립된 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집합물 해가지고 뱀장어 기억나시죠?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 중간에 뱀장어가 다 팔리고 다른 뱀장어가 채워지더라도 뭐죠? 여전히 양도담보는 그대로 유효한 거니까 구성물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한다. 양도담보에서 X가 되고요. 저당권은 공장저당입니다. 공장저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 건물이나 대지, 그 다음에 기계 설비와 같은 동산에도 한꺼번에 다 뭘 설정할 수 있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결국 뭐예요? 집합물의 저당권이 성립된 후고요. 이런 다음에 요 기계 설비가 뭐죠? 다른 거로 뭐가 됐어요? 교체가 됐어요. 그래도 뭐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성물에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물이 상실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은근히 잘 나오고요. 양도담보가 나와도 X고 저당권이 나와도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간단하게 보면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인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 1조의 법률과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X죠. 그렇지만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인데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뭐가 있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 종류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물권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물권법의 내용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가 돼요?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1번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물권관계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맞죠? 2번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맞고요. 4번 어느 물권에 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간습법 위에 또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견해가 있다. 학설이 대립된다는 질문은 맞아요. 근데 결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간수법상 물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 청구권이죠. 중요하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첫째 기억할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주체와 상대방이죠.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좀 지엽적인 좀 주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된다. 임대는 얘기죠. 근데 같이 기억해 두신 편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요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이고, 그 다음에 출소 기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 요 물권 청구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 없다? 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니까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 당연히 인정이 될 거고요. 4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물론 소멸시 올리지 않고요. 5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자.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요. 침탈이 있다면 점유권을 이루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이거는 뭐 거의 8문제 중에서 한 문제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뭐냐면 물권이 변동되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문제고요. 첫째,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이죠.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은 실질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다만 형성권에 의한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고요.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수요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지만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기업,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니은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설정 계약이겠죠. 그죠? 설정 계약. 따라서 계약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요. 디귿번 점유 취득 시효 등기해야 되고 리을번 이행 판결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미음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이것들 중에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 기역 미음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의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1번 매수인의 매도인, 매매죠. 아직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채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에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을 말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 굳이 가등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뭐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3번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이것도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준 후에 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이전 등기 내지 말소 등기 청구는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시효 취득 등기해야죠. 아직 등기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채권 소유권이고. 5번 중간 생략 등기든 뭐든 이것도 다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 소유권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에서 본등기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 디귿 경고적 효력이나 그 다음에 리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나 요 두 가지는 가등기 효력입니다. 예비 등기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시읒 공신력은 등기에 인정되지 않죠. 공신력이 뭐였죠?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력, 공신의 원칙이고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여기서 비읍번 점유적 효력은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죠. 근데 만약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으면 몇 년만요? 10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밑에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죠. 그럼 왜 얘는 20년이고 얘는 왜 10년이냐? 등기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 효과를 뭐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뭐 한다는 걸 준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또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라고 있으면 몇 가지 추정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을 받고요.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추정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의 증거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고요.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되죠?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만약에 그 등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되죠?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할 것은 뭐죠? 가등기죠. 일단 가등기에서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일정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현재 권리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에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시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시로 물권 변동 시기가 뭐 된 건 아니죠.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보죠. 7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오, 맞죠.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뭣도 없죠? 추정력도 없죠.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으면 뭐가 깨지죠?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가 되고요.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 보존 등기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거든요.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별도 있다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X가 되겠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유효한 거죠. 말소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주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말소가 안 되는 거니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추정을 받겠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권리의 적법 뭐가 돼요? 추정되고 전 권리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8번입니다.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죠. 근데 우리가 선의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마시면 돼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취득이고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취득이고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보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데 8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취득이야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질권과 소유권이다. 따로 기억해야 될 문제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겠죠? 왜요?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3번 무권리자가 처분 권한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부재자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여도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선의취득 인정이 됩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면 무권 대리니까 거래가 완전하지 않죠. 다시 말해 이거는 뭐예요?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때 자신의 것이라고 팔아먹으면 뭐예요? 선의취득.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 뭐죠? 무권 대리.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무권 대리고 선의취득이 되지 않고요.
5번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 취소된 경우라면 굳이 보호할 이유는 없으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9번입니다. 물건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멸시에 걸리는 물건은 용익물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건, 점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건은 소멸시에 걸린다. X죠. 뭐만요? 용익물건만 소멸시에 걸리죠. 2번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포락됐어요. 포락됐다는 말은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할 거고요. 3번 물권의 포기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4번 지상권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건 뭐죠? 혼동이죠. 그죠? 혼동. 이것도 정리하셔야죠. 혼동. 첫째,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역으로 필요하다면 여전히 소멸되지 않을 텐데 두 가지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중복해서 갖게 됐다면 더 이상 지상권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상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권리 성질상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혼동에 대해서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냅니다. 2번 지상권의 3번 4번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면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동일 토지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0번입니다. 이거는 뭐 출제되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데 1번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죠. 따라서 물권은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요? 대항력이 없게 되고요. 2번 물권은 뭐죠? 배타성이 있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권리고 그다음에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 대인권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고 4번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죠. 따라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소할 수가 없고요.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르니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러하지 않는다. 맞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죠. D밖에 있죠. 그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강행 규정성이 강하고요.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상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11번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것은 1번이죠. 온천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일단 일물 일권주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배울 부합과 연관되어 있는데 1번은 뭐죠? 개념이고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에 객체될 수는 없다. 뭘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그죠? 아파트 101동, 1003호, 1004호 다 뭐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명인 방법 등을 갖췄다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게 되고요. 4번 농작물은 무조건 뭐가 돼요? 부합되죠. 따라서 부합되지 않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소유고요. 5번 유동집합물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요? 뱀장어. 뱀장어에 대해서도 뭘요?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13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요. 2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맞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어딨나요? 세 가지죠. 어디 있죠? 지웠나요? 아무튼 지원액이죠.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가지만 인정합니다. 1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 여기 어디 들어갈까요? 이거죠. 점유자에게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서 날렸더니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고 뭐 했던 거죠? 불가항력이었던 거죠.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담보 물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4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물권 청구권에 반드시 수반한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죠? 고의 과실이 필요 없죠. 손해배상은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겠죠. 5번이 답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에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1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 걸린다. X.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요한다. X. 침해자에게는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번 볼게요. 4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구에게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16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죠. 1번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 개시일에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이게 맞는 점인데 왜 그럴까요? 수용은 뺏기는 거죠. 그죠? 뺏기는 거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한 때가 아니라 수용이 완료됐을 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한 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3번 법원이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3번도 뭐죠? X고요.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이 을이겠죠. 양수의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맨 앞 대가리 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5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므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기억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매매가 모이면 무엇도 모이죠? 등기도 모이죠. 등기할 필요가 없네요. 니은번 재단법인 출연시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사의 소유권 기석. 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디귿번 교환은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1번 사망 법률행위 아니죠.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미음번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답은 뭐죠? 3번이고. 비읍번 합병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요. C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에게 넘어가고요.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뭐예요? C에게 넘어가니까 이게 뭐죠? 포괄승계죠. 다시 말하면 상속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요. 그래서 상속이나 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읍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은 뭐죠?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디귿 교환 계약과 미음 이행 판결에서 3번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일단 1번 공유 토지 분할 청구 경음을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에 기한 판결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뭐 하지 않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건물을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어요. 매수했다는 말은 매매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머지 3번 사망 상속, 4번 공경매, 5번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입니다. 갑이 돌아가셔서 뭐죠? 사망했죠, 그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는 일단 뭐예요? 유효합니다. 왜? 일종의 뭐죠? 중간 생략 등기고 병은 일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있나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돌아가신 후에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돼요?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병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가져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여기는 아직은 뭐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누구 거죠? 을 겁니다. 을 거죠. 그죠? 돌아가시는 순간이죠. 따라서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이미 누구 거죠? 을 거죠.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5번. 병이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원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뭐죠? 이행 판결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므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은 없지만 병이 일단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추정력은 뭐가 돼요? 깨진다는 점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수물시효 걸릴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이면 뭐에 걸리잖아요? 수물시효 걸리지 않겠죠.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그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대요. 그럼 매매가 뭐예요? 무효죠. 그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물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수물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점유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에 진행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도 그 저당권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채권 소유이다. 맞겠죠? 왜 그렇죠? 이거죠. 물권적 청구로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되죠. 그죠? 근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설정자는 이미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돈을 갚고 나서 말소해달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소유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돼야 되겠죠. 2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또 좀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첫째 원칙 뭐하죠? 유효하다. 유효한 이유 두 가지죠.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등기가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을 때는 원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의해야죠. 그죠?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직접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특히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전원의 동의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람이 누구죠? 최초 양도인이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최초 양도인이 거부한다 또는 싫다고 간다 그럴 때는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21번 옳지 않은 거죠.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정확히 말하면 뭐죠? 앞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 유효하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고요.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채의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된 뭐가요?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원 갑에 대해 직접 자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채의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어야 한다. X죠. 이거는 뭐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채의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 일치 않는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22번입니다. 틀린 것은 단번 보면 될 것 같은데 4번 원인 행위의 무효로 물건이 복귀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라면 그 등기에 효력이 없다. X죠.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23번이요. 오늘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권리 변동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 X. 순위가 보존될 뿐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명을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또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3번 가등기세 권리 부기등기 방식 이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택거래세 시험에 절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4번